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수영의 중개사 TV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현황을 발표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8곳에 4,700가구가 추가로 예정돼 있고,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16곳에 22,200가구, 5곳에 72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로 21곳에 25,200가구, 13곳에 12,9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용산에 있는 이촌동에 있는 용산구 강북 강서맨션에 선도사업으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공공재건축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완공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이 용산 이촌동 인근이 개발을 먼저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구에는 아주 큰 부지가 있죠. 용산역 인근에 국제 업무지구라 해서 용산 정비창 부지라 그럽니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대한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그리고 가시적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의도와 용산구, 서울의 중심지로서 이 개발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건설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모든 국제 업무지구, 관광단지라든가 상업지역이든가 오피스텔, 호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층수도 용적률도 많이 완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고층 빌드의 마천루가 국제 업무지구에 들어설 걸로 예상되면 그 인근에 주택이라든가 또 빌라들은 먹자 골목이 형성되겠죠. 자, 그래서 인근의 빌라와 그리고 인근의 주택은 아주 호가가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국제 업무지구 인근에 있는 부지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장기적인 투자로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에 헤럴드 경제 이민경 기자의 2021년 4월 11일자 헤럴드 경제 이민경 기자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세금 민심 위반 가속화시키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360 코너입니다. 자,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재산세 부담이 상승.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원, 종부세 기준은 12년째 9억원, 자, 전월세 신고제, 또 과세 유한 포석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 자,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됐다. 아주 진퇴양난이죠. 정부에 있어서는. 자, 헤럴드 경제 이민경 기자의 뉴스입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 중약 재산세를 인하해 주어야 한다.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으로서 과도한 세부담은 결국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필연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갖 경기 부양책을 하는 마당에 세금 부담을 더 주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자 페이스북 글입니다. 자, 노 의원의 반성문에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증세와 규제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는 공공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1%나 오른 결과를 발표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산정의 근거가 된다. 최근 만난 서울 강남 지역 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단언컨대 선거 한 달 전에 공시가격 올려 세금 폭탄을 던진 게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면서 그 전까지 수많은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마저 전부 다 돌아서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단추인 전월세 신고제를 둘러싼 논란도 핵심은 세금이다. 정부는 임대계약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시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와 임대인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아온 정부가 손에 쥔 임대소득 정보를 가만히 쥐고만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엔 임대인들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무후무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듯이
전월세 신고제가 이후 과세로 이어진다면 또 한 번 전셋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각이다. 부동산은 갖고 있어도 팔려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 세금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중이다. 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은 2009년 9억 원으로 조정한 후 12년째 그대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원을 향해 가는 중이다. 여기에 공시가격이 19.1%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52만 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서울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41만여 가구로 공동주택의 16%나 차지한다. 자, 중산층 실수요자에게까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되는 중이다. 자, 올해부터 종부세 세율도 인상됐다. 1주택도 기존 0.5에서 2.7%였던 세율이 0.6에서 3%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에서 3.2%였던 세율이 1.2에서 6%로 인상된다. 또 다주택자에겐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라고 하면서 양도세는 더 강화한다.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기존 16에서 52%에서 6월 1일부터 26에서 65%, 3주택자는 기존 16에서 62%에서 36에서 75%가 된다. 자, 익면을 원한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세금을 거두려고 혈안인데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계기라고 평가했다. 자, 이상 헤럴드 경제의 이민경 기자의 뉴스였습니다. 헤럴드 경제 이민경 기자의 2021년 4월 17일자 뉴스, 세금 민심 이방 가속화시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세계일보의 박세준 기자의 2021년 4월 16일자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세계일보 박세준 기자의 2021년 4월 16일자 뉴스. 전국 432곳 노크 7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예고. 속도내는 공공주도 주택사업 주민 동의율 10% 넘는 곳 중심으로 우선 선정한다. 정부 용적률 상한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전매 허용 실거주 의무 배제 당근도 제시. LH 땅 투기 사태의 불신 여론 최대 난관, 오세훈 시장 이후 달라진 분위기도 변수. 자, 세계일보 박세준 기자 2021년 4월 16일자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도시 도심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선도 사업지를 모집하여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미 수백 곳이 사업 희망 의사를 밝히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한 불신 여론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 따른 민간개발 기대감까지 겹쳐 사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2사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민간 제안을 합쳐 전국에서 432곳이 정비사업을 신청했다. 이를 토대로 공공재건축 1차 5곳,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2차에 걸쳐 각각 24곳, 34곳이 후보지가 선정됐다. 자, 공공재건축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 체납받는 방식이다. 자, 공공재개발은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가하되 용적률을 법정 상한에 120%까지 올려주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 체납받는다.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적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 사업이다. 자, 남는 것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인데 아직 후보지는 미정이다. 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흡사하지만 공공이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조합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벌이고 주택 등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자, 지자체 제안 36곳, 민간 제안 13곳을 합쳐 모두 49곳이 신청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컨설팅을 모집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달 중 소규모 정비사업과 주거 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다음 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3차 후보지를 각각 발표한 뒤 7월에는 전체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한 입지를 중심으로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 국토부는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적률 상한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 외에도 등기 이후 전매를 허용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 등 토지주에게 갖가지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성과 기대 수익 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정비사업 후보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모두 6만 4천 가구에 이른다. 일단 국토부가 이사대책을 통해 올해 확보하기로 한 주택 공급 목표 4만 9,400가구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실제 공급까지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가 급락한 만큼 주민 동의를 얻는데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도 사업지가 예정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 소유주 동의 10%를 확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4.7 재보선을 계기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변수다. 서울시장 취임 이후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변수다. 민간 개발이 쉬워지면 굳이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서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어진다. 자, 심교연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서울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구성원 간 의견도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해서 실제 사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자, 이상 세계일보 박세준 기자의 2021년 4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내용으로 분석하면 아직 공공재개발 이사대책이 완착, 실제 현장에 완성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로는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에 대한 완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공공주도 사업이 탄력을 받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범적인 정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인 케이스 몇 군데는 재건축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군데가 신청을 동의받았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범지만 가시적 성과로 추진될 예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는 강서맹천이라든가 기존에 발표했던 그 지역만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형식으로 시범 케이스로 추진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이 완화되면서 굳이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것보다 민간 주도 재개발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뉴스를 중점적으로 투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미 시범 케이스로 지정되는 재건축 그 단지 인근에 투자하면서 향후 개발될 가능성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서 투자하지 단기적인 이점으로 투자하다가는 낭패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10년을 놓고 투자를 하는 거지 5년, 3년 후의 결과를 보겠다 해서 대출을 받고 투자하는 것은 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부지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쌈짓돈으로 여유롭게 그리고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지 묻지마식으로 투자했다가는 자금이 묶여 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산에는 용산 국제 업무 중심으로 강북에는 강서맨션이라든가 용산 국제 업무를 중심으로 용문동 또는 온효로 인근에 투자에 눈을 돌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최근 가시적으로 한남 3구역에 대한 개발이 재건축은 언젠가는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인근에 이태원 상권이 다시 발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태원 상권에 대한 관심도 다시 기울이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김수영의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부동산 뉴스 중개사 TV를 마칩니다.